windy. 꽁치 봐봐요. 오우, 바글바글하다. 엄청 많아. 자, 학꽁치 낚시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사이즈 큰데? 있어. 지금 한 3마리 잡았네. 오, 사이즈 크다, 여기는. 3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오이씨, 튀어오른다. 또 전갱이 사이즈 크다. 이야. 자, 오늘은 그 놀러 오신 분들 노인부부한테 2마리 드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20마리 잡았대. 20마리. 그리고 전갱이 큰 거 1시간 동안에 한 겁니다. 사이즈가 크죠. 이것도 전갱이. 내일은 한번 전갱이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학꽁치 요즘에 가을이 돼서 학꽁치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도 약속드린 대로 학꽁치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꽁치 채비의 준비, 그리고 2번은 챔질하는 법, 그리고 3번은 학꽁치 먹는 법을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는 보통 민장대 4.5m 짜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찌는 발포찌나 연주찌를 달아서 사용을 하거나, 소세지 찌 있잖아요, 그것을 제일 작은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찌와 낚싯줄은 거의 한 20에서 30cm 정도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바늘을 달아서 학꽁치를 낚으면 되는데, 학꽁치 여기 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동그란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바늘이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바늘이 아니라 바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꽁치 바늘이 있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지고 다니면 괜찮은데, 없는 경우에는 그 카드 만능채비 있잖아요, 고등어나 전갱이, 호수 제일 작은 걸로 구매하셔 가지고 하나를 떼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만약에 내가 학꽁치 낚시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4.5m 정도는 날아가야 4.5m에다가 또 4.5m 정도는 날아가야 학꽁치가 보통 잡힙니다. 가까운데 이런 데는 거의 학꽁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채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우 미끼는 그 영상에도 어떻게 준비하라는 영상이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끝까지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일단 그 새우를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 크릴 새우가 됐든 아니면 염장된 그런 새우가 됐든 구매를 하시면 이 학꽁치 같은 경우는 보통 백크릴을 사용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학꽁치용 미끼를 사용하는데 그 크릴이죠, 크릴. 근데 그거를 항상 준비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반 크릴 새우를 사신다 그러면 이게 가위로 요만하게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끼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낚싯대를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던져야 되는데 던졌다 그러면 입질을 할 때 얘네들이 보통 요렇게 이제 던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입질을 하면 주변에 아지랭이라고 뭐라 해야 돼? 그 뭐라 했죠? 물결이 살짝 스며요. 그리고 이 찌가 방향을 살짝 틀어요. 그게 바로 입질입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한 고등어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입질이 굉장히 초보자들은 입질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미끼 근처에 물결이 살짝 스미면서 이 찌 자체가 살짝 돌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입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챔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상에도 같이 있으니까 뒤쪽에 그거는 보시면 됩니다. 보통 챔질을 할 때는 우리가 막 어떤 분들은 이 민장대를 엄청 던져요. 세게. 무슨 루어대 던지는 것처럼. 아니면 막 위로 됐든 옆으로 됐든 그렇게 던지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살살 이렇게 딱 던지시면 되고, 그 챔질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물었다는 느낌이 들면 그리고 살살 끌려가요. 이렇게 이 찌가 살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정갱이나 이런 고등어 같은 경우는 확 끌고 가지만 이 학꽁치는 살살 끌고 갑니다. 이게 물었나 안 물었나 헷갈릴 정도로. 어쨌든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낚싯대를 이렇게 옆으로 좌나 됐든 우가 됐든 착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탁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쳐주면 이게 바늘이 그 학꽁치 입에 탁 걸려가지고 낚아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세게 이걸 확 위로 당기거나 던지는 것도 세게 던지지만 옆으로 또 좌우로 너무 세게 당겨서 이게 그 학꽁치 입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거의 터지기도 하고 또 잘 낚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시간에 20마리를 잡아도 어떤 분은 1시간에 1마리 잡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학꽁치를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리가 있고 이 밑에 입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입이 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꽁치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손질법이에요. 학꽁치 같은 경우는 이 학꽁치를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내장을 이제 가위로 여기 보면 똥꼬가 있어요. 똥꼬 여기다가 이제 살짝 가위를 넣어 가지고 싹 그냥 당기기만 하면 배가 쫙 잘라집니다. 그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꺼내서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그 내장을 빼내고 나서 그 안쪽에 보면 시커먼 막들이 있어요. 시커먼 막들. 요거는 손톱으로 살살살 긁으면 다 긁어집니다. 아니면 칫솔 같은 걸로 싹싹싹 긁으면 싹 없어지니까 요것은 꼭 그 제거하고 드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좀 그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알레르기나 이런 분들은 그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자체가 무슨 그게 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질을 다 했으면 새꼬시로 해 먹거나 회로 해 먹거나 과메기 형태로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요리도 있긴 한데 일단 제가 그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장을 제거하고 그 검은 맛까지 다 제거를 했으면 새꼬시로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칼로 비스듬하게 썰어서 그릇에 담아 가지고 뭐 파나 고추, 참기름, 그리고 그 초장 이렇게 해갖고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를 이렇게 떠요. 이쪽 한 면하고 이쪽 한 면 포를 떠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비살식으로 썰어서 해 먹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슈퍼나 아니면 마켓 같은 데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쌈배추라고 있어요. 쌈배추. 이 쌈배추하고 쌈배추에 싸서 먹는데, 그 막장을 만들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쌈장 있잖아요, 쌈장. 요거를 같이 쌈배추에 싸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과메기 형태가 있는데, 그 과메기, 포항의 과메기 있잖아요. 이 학꽁치를 손질을 한 다음에 살짝 말려요. 이렇게 햇빛에다가 말립니다. 근데 말리는데 여기다가 그냥 말리시면 안 되고, 깨끗이 민물에 씻은 다음에 소금을 살짝 쳐서, 소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햇빛에다가 말리면 되는데, 아니면 그늘에다 말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바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거기다 살짝 말려갖고 꼬독꼬독한 상태에서 쌈배추하고 쌈장하고 막장하고 김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를 해서 싸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영상 뒷부분에 챔질하는 그 순간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넣어 두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학꽁치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꽁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막 100마리 200마리 잡아 가지고 나중에 그 맥주 있잖아요, 맥주 드실 때 그 과메기를 구워서 그 먹태처럼 이렇게 찍어 먹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 강좌는 뭐 아직 미정인데 준비되는 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학꽁치가 입이 작기 때문에 새우도 작은 걸 써야 되는데, 학꽁치용 새우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항상 그것만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위로 동가리를 내 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그 학꽁치 바늘이 따로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늘 자체가 엄청 작아요. 보시면은 학꽁치 주둥이가 뾰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써야 됩니다. 학꽁치 바늘이 없어서 지금은 그 정갱이 카드채비 있잖아요, 제일 호수 작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살짝 그 집게로 눌러서 뾰족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옆으로 해서 뭐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던지고 나서 낚아챌 때 어떻게 낚아챘냐면, 이제 저 찌가 움직이는 게 약간 물결이 살짝 지면서 살짝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학꽁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낚아챌 때 막 옆으로 세게 당기거나 위로 세게 당기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요 대를 잡고 그냥 요렇게 탁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탁 쳐주시면, 그러면 바로 걸려요. 그러면 확실하게 낚아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또 밑밥 같은 경우는 새우를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뱅에돔 파우더 있잖아요, 빵가루. 그거를 조금만 한 덩어리 정도 가져와서
조금씩 나눠서 던져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밑밥을 꼭 던져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